시장의 예상은 뭐 3.1%인데 3%로 낮춰줬으니까 시장의 예상을 갖다가 뛰어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릴 명분 자체가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금리 정상화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에서 26일 열리는 FOMC에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전문가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후에 뉴욕 증시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7월 달 증시는 보통 좋다라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뭐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하죠. 네, 뭐 주식시장에서는 사실은 과거의 경험치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것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는 뭐 약간 디커플링 돼 있는 나라들도 있죠. 네. 뭐 미국 증시하고. 그렇지만 미국 증시하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커플링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게 되면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7월 중 내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거의 막바지에 달았다는 어떤 기대감들, 그게 이제 CPI라든지 PPI가 이제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네. 뭐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강화되면서 시장은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의 막바지에 달았다. 올려봐야 뭐 한 번 내지 많아야 2번 정도가 될 거다. 반면에 이제 미국 경제 자체가 이제 워낙 좋지 않습니까? 1분기 뭐 확정치가 1분기 GDP 성장률이 2.0%고 2분기 정도도 좀 나빠질 거라고 굉장히 많이 예상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이제 1.8% 정도를 예상을 해요. 네, 네.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속보치가 발표가 되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을 갖다가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뭐 수입 물가도 안정되고 있죠. 고용 탄탄하죠. 이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달려나가지 않을 그럴 이유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 그 하반기, 이번 주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수록 어차피 이제 25일, 26일 날 FOMC가 열리니까 그거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얕은 조정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6월 CPI 발표가 시장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네네. CPI 내용이 시사하는 바 한 번 더 되짚어 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물가 상승세가 완전히 좀 둔화 흐름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지난해 6월만 하더라도 미국의 그 CPI가 거의 9%를 넘었으니까. 그렇죠. 네. 아유, 언제 물가가 안정되나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 3.1%, 3%죠. 예, 예. 시장의 예상은 뭐 3.1%인데 3%로 낮춰졌으니까 시장의 예상을 갖다가 뛰어넘는 거고요. 그런 CPI 같은 경우도 시장의 예상은 5%였지만 이게 4.8%로 낮아졌습니다. 그거보다 더 고무적인 거는 사실 PPI는 CPI의 선행지수잖아요. 생산자 그렇죠. 물가지수 예.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뭐 지금 0.1%로 낮아졌으니까 앞으로도 CPI라든지 PPI가 굉장히 낮아질 거라는 기대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무엇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나라잖아요. 이 중고차가 그 물가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 상징적인 의미 자체가 4월 달하고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4.4% 정도씩 올랐었는데 예. 6월 달에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5% 둔화가 됐으니까 거기다 이제 주거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은데 사실 23년도부터는 주거비 어떤 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많이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CPI가 굉장히 낮아졌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예.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릴 명분 자체가 사실 한 번 정도 올린다고 하면 그게 끝이지 더 이상 올릴 어떤 명분이 있을까 하는 기대들. 따라서 이제 시장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금리 인상이 한 번 정도에 기껏해야 그 정도에서 그칠 거라는 어떤 기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CPI라든지 아니면 PPI가 그 내포하고 있는 어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완만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네네. 미국의 물가가 경기 침체 없이 잡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완만한 침체를 넘어갈 수 있다. 아까 연착륙이 가능하려고 하게 되면 예. 사실은 연준이 지금보다
금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높인다거나 예. 아니면 이런 고금리 상태를 생각보다 오래 유지하게 되면은 사실은 연착륙, 지금 보이고 있는 연착륙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얘기도 분명히 같이 드렸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앞으로 이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냐 경착륙할 것이냐 여부는 결국은 연준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 미국의 물가가 경기 침체 없이 잡혔다는 시각도 요즘은 있는데요. 사실 향후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낮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약간씩 더 높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전월 대비 조금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해 최고의 물가 정점이 언제였죠? 6월 달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물가라는 거는 YOI거든. 전년 동월 대비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7월 달부터는 지난해 7월 달부터는 미국의 물가가 낮아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 낮아진 거랑 지금 똑같은 거랑 비교하면 지금이 더 높아지겠죠. 네, 이걸 네. 기저효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3%로 떨어졌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게 하반기에는 오히려 조금씩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가라는 거는 전체적인 물가라는 거는 그 저번에 내가 얘기를 했지만 단순한 퍼센테이지로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물가 전체적으로는 레벨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기 전 수준하고 지금 수준을 비교를 해 절대치를 비교를 해야 된다는 예. 얘기예요.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약간은 높아지는 현상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따라서 지금 섣불리 물가가 완전히 잡혔다라고 예단하는 거는 적어도 통계적으로 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기저효과 때문에 약간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벌써 뭐 몇 번 언급해 주셨는데 네네. 시장에서는 7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것이다 이런 네. 예측이 있고 네, 또 뭐 한 번은 더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에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뭐 투자자들께서 워낙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걸 갖다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은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발생할지에 대한 예측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네, 이미 네, 자체가.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지나가는 바람 같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렇게 끈적끈적할 줄 몰랐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따라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지금 연준의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신뢰성을 갖다가 확고하게 이번 기회에 확립을 시켜놓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고집을 피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죠. 네, 네. 따라서 지금 연준 인사들의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죠.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못 하는데 저번 주까지 발언한 걸 갖다가 추스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다고 속단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그 다음에 로레타 마스 클리브랜드 연준 그 총재 같은 경우에는 좀 강경파긴 하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승리를 갖다가 지금 선언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대부분의 이런 강경 반응들이에요. 그 다음에 저번에 그 FOMC 그 회의록에서 봤듯이 올해 점도표상으로 2번 올린다고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7월 달에는 뭐 25bp 정도를 갖다 올릴 것 같고요. 올해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통계적으로 보이는 물가 지수는 지금 3%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약간씩 더 높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연준의 인사들 같은 경우는 과거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1970년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인플레이션이 잡혔거니 하고 금리를 내렸더니 인플레이션이 다시 폭발하는 경우들. 예. 사실 그런 경우들은 2007년, 2008년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그 연준의 위원들의 어떤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뭐 여기서 금리를 갖다가 그 한 번에 그친다? 현재 상황에서 예, 그런 예. 예단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과도하게 평가를 하시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25bp 정도 해가지고 올해 2번 정도 올린다 그래서 주식시장 큰 타격 없습니다. 아, 네.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번 25bp는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앞으로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장을 갖다 다 반영을 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연준이 25bp가 아니라 가령 느닷없이 50bp를 올린다고 예.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옮기게 되면은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럴 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자,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또다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네.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베이비 스텝을 하더라도 2% 금리 차가 예상되는데 네네. 이에 대한 뭐 우려도 많습니다. 네. 2% 금리 차 타격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뭐 한미 금리차가 역전돼가지고 2%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네. 이건 뭐 사상 유례 없는 금리차죠. 네, 맞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원화가 잘 버티고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달러와 같은 경우가 작년 10월 정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25bp를 인상을 하게 되면 약간 반등을 하지만 그 하락 추세 자체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어떤 힘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시름은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달러도 달러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기초 체력 이것들이 빨리 회복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리 차보다는요. 네. 지금 무역 적자가 뭐 6월달에 흑자로 돌아섰다가 다시 7월 1일에서 10일까지 적자로 돌아섰는데, 그러니까 이런 무역 역조 현상, 무역 적자 현상이 굉장히 깊어진다거나, 뭐 이런 쪽에 한국 경제가 굉장히 나빠진다는, 향후 나빠진다는 어떤 신호들이 보이게 되면은 사실은 외국 자본의 어떤 유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건 본격화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다행히 지금보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한국 경제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최악은 찍었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 설사 2%포인트까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부에서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 자본의 뭐 급격한 이탈 이럴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미국 어닝 시즌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자, 주의 깊게 봐야 할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거대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아니라요. 가령 뭐 팩 웨스트뱅크라든지 네. 이런 지역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조금 있으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발표가 나오느냐를 주목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지역은행 위기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불길이 완전히 꺼졌느냐 안 꺼졌느냐 이걸 갖다 실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 실적 발표는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반도체 분야에 TSMC라든지 ASML이라든지 IBM이라든지 이런 공룡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한국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 시간으로 오는 27일 연준이 FOMC를 마치고 네. 기준금리를 발표할 텐데요. 이와 더불어 글로벌 증시에서 주목해야 할 지표 또 일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그렇게 커다란 지표들은 없는데 네. 이제 단지 그 미국의 그 2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FOMC 그 회의가 열리는 거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는 CPI보다 그 연준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물가 지수인 PCE가 발표가 돼요. 네. 개인 소비 지출에 관련된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이게 지금 CPI처럼 낮아질지 5월보다 이 부분이 이제 향후 8월달 어떤 시장을 갖다가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주 금리 발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